제가 저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이제 서울 도시장이라는 그런 어떤 마켓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세운상가의 그 보행 데크 있잖아요. 그 보행 데크를 시민들이 이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걸어보고서 여기 진짜 좋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서울에서 있는 데가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늘상 있는 공간이라 뭐 그게 크게 큰 풍경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도시에서 밖을 보는 거잖아요. 서울로도 그렇고 세운상가의 보행 데크도 그렇고 도시의 안에서 밖을 보는 풍경이거든요. 그것이 주는 일상적인 그런 감동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도시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공중에서 떠서 이제 조감도로 보는 그런 뷰가 있잖아요. 그런 뷰는 뭐 그거 자체가 뭐 큰 어떤 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체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퍼블릭하게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의 존재가 되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는, 그리고 있더라도 그런 장소들이 이렇게 그 사유화돼서 굉장히 그 특수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만 그걸 향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가게 되겠죠, 실제로. 자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뉘고, 또 도시 정책도 공공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뭔가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사유화되는 쪽으로 좀 앞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도시에서는 그 개개인의 욕망이 항상 최대치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편성해서 같이 달리게 되면 그거는 항상 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고요. 그거의 대척점에서 좀 더 큰 공공적인 어떤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좀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공의 면에서 이게 좀 멀리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꼭 광장은 넓은 공간을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 광장이 필요한데, 도시에서는 이제 그게 꼭 모이기 위해서의 그런 기능도 있지만, 넓게 조망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산들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70%가 산인 나라에서는 산이라는 거, 원경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빼빼 병산 서원이라는 데 있는데, 제가 이제 가라지 가게라는 가구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막대기 나무 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한번 집을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본 거예요. 뭐 하나하나는 그렇게 크게 내세울 건 없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의 어떤 공간적인 그 느낌, 풍성한 느낌이 살아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애 안 써도 된다는 게 좋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비용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하라케냐가 이제 얘기했던 그 간결함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의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과정 자체가 이거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간결하고, 그래서 그런 간결한 자체가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작업이 그런, 사실 이제 이게 무지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그런 가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의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하우스 비전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이 주거라든지 혹은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뭐 어떤 가구나 혹은 오브젝트를 갖다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만족감을, 행복감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몰려가기보다는 적어도 이 주거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이 있으면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저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뭐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그 라이프 그 패턴에 대한 그런 동경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하우스 비전에서 보여줬던 뭐 다는 아니고 몇 가지 예들이 굉장히 좀 저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사실 30, 40대들이 주축이 돼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20대 후반도 포함해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주거 시장에서 소외되지가 않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이 어떤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 30대들은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누가 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그쪽으로 이렇게 쫙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세대들이 그 어떤 주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단순히 그 부동산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것 위에도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경제력은 그런 거 보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장소와 사람을 매개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더 많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제 사회가 점점 더 계층 간의 그 격차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간 자체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만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것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 공간은 이렇게 닫힐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그만 프로젝트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거는 이제 스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환경도 더 재밌게, 그러니까 건축도 더 재밌게, 공간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 혹은 나 자신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안에서 밖을 보는 그런 경험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도시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도 그게 안에서 밖을 보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동네들이 다 필로티로 띄워서 그 밑에 자잘자잘하게 굉장히 작은 그런 어떤 상점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랑 같이 이렇게 피부를 맞댈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졌지만, 그런 공간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장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동차와 자동차로 연결되는 공간에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그 반밖에 못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개를 다 같이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